안녕하세요. 특집 2024 IPO 유망주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2023년 증시가 막을 내리고 2024년 청룡의 해 주식시장이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푸른 용을 타고 오를 주인공들은 과연 누가 될까요? 특집 2024 IPO 유망주에서는 2024년에 더욱 빛날 새내기주들과 함께 새롭게 시장에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새내기주들을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네, 2023년 IPO 시장에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됐고요. 첫날 공모가 대비 상승한 기업도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연초부터 대여들의 입성이 예정돼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집 2024 IPO 유망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2023 IPO 시장은 DS 단석의 상장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6월에는 상장일 가격 제한폭 확대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등장을 했고요. 12월에는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등장하면서 활기를 띨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82개사로 코스피는 5개, 코스닥은 77개의 기업이 자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6개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 공모주 시장이 회복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IPO 시장의 흥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수요 예측 경쟁률이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기업은 바로 DS 단석인데요. 총 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MI큐브 솔루션이 188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공모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총 공모 규모는 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를 제외한다면 14%나 증가했기 때문에 선방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모 규모 상위 5개 기업을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가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두와 DS 단석이 1천억 원을 넘겼고 필에너지가 95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2023 IPO 시장은 규모와 경쟁률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3위에 랭크된 파두, 일명 파두 사태가 IPO 시장의 신뢰성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파두는 국내 최초 반도체 팹리스 유니콘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 8월 코스닥에 입성해 9거래일 만에 시총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후에 실적 부진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뻥튀기 상장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IPO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파두 사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IPO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내년 2분기 중에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12월엔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IPO 주관 업무 혁신 TF를 개최했습니다. 내부 통제와 기업 실사, 공모가액 산정, 그리고 영업관행,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5가지 분야별로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과도한 추적에 기초한 가치 상정을 경계하면서도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두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IPO 시장은 역대급 규모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열기는 상장 당일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지난 6월부터 상장일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공모가 기준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IPO 시장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해 보실 것은 2023년 하반기 따따블 종목입니다. 총 3개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12월 6일에 상장한 KNS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173%를 기록을 했고요. 12월 12일에 상장한 LS 머트리얼즈는 639%를 상승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상장한 12월 22일에 상장한 DS 단석이 189%의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이 이렇게 상반기보다 훨씬 더 뜨거웠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에 신규 상장주 상승률 탑 1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는 제이오가 자리했고요. 9위에는 2월 9일에 상장한 꿈비가 자리했습니다. 또 8월 22일에 상장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7위에는 KNS가 173%의 공모가 대비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7위에 자리를 했고, 또 저번 주에 상장한 DS 단석이죠. 12월 22일에 상장을 하면서 189%의 높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을 보이면서 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상승률 1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286%의 상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또 4위에는 미래반도체가 자리했습니다. 3위에는 346%의 상승률을 기록한 두산 로보틱스, 2위는 마지막 거래일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에코프로머티가 자리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407%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대망의 신규 상장주 상승률 1위는 12월에 상장한 LS 머트리얼즈입니다. 공모가 대비 63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종가는 44,350원이었습니다. 특집 2024 IPO 유망주, 2023년에 82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과 설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IPO 상승률 탑10에 이름을 올린 새내기 중에서 2024년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기대주, 베스트5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글로벌파트너스 이사,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집 2024 IPO 유망주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3년 11월 17일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후 고공행진으로 단숨에 코스피 시총 30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5 에코프로머티. 자, 두 분의 투자 의견 바로 보겠습니다. 이창환 부장과 이성웅 이사 두 분께서 지금 다 고신호를 켜주셨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한 후에 22만 원까지 주가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23년 종가는 18만 3천 원대, 18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자, 지금 이성웅 이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내년에도 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이전에 신규로 지수 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액티브 자금이 선행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MSCI 편입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정기 편입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 비율이라든지 기타 상승률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로는 모두 충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23년 5월까지 편입 종목의 사례를 봤을 때 지수 편입 전달 15일에서 편입 기준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 32개 중에서 20개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34%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편입이 확정되는 구조 안에서도 여기에서 추종하는 ETF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가 유입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현재 구간에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말에 트렌드였던 수급적인 이슈 부분이 내년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MSCI 편입 종목의 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창환 부장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요. 에코프로머티가 현재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적정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시총 10조 원 정도가 적정 밸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13조로 시총이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스토리로 점프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실지? 그 주가라는 게 항상 적정가에서 머문 게 아니라 오버슈팅도 있고 또 이제 패시브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 이제 MSCI 이제 2월 달이죠. 여기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고 요즘 시장에서 얘기하는 페나께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조 원 이상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지만은 현재 그게 오히려 그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조가 지금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주가가 27만 5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유동비율, 유동 시가총액은 다 충족을 했는데 다만 이제 동사가 그 라지 IPO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최소 거래일이 3개월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2월 달에 안 되면은 5월 달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2월 달이 되든 5월 달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정고점 도달 트라이 하면은 좀 일부 차익하고 나머지는 MSCI 편입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사실 동사가 그 외부 판매를 시작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가 전체 물량의 이제 그 생산 캐파가 이제 내부 물량 끝나고서 한 6% 정도 더 오버로 생산이 되면은 그게 다 외부 고객사로 들어갈 것이고 또 기존의 그 외부 고객사 쪽에도 신규 제품 협의 중에 있고 또 다수의 이제 외부 고객사와 지금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질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광물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광물 가격이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향후에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나올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이제 그 실적이 또 빠르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동사에 또 그 밸류에이션도 부담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패시브 자금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이런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광물 가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10조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22만 원 선까지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특집 2024 IPO 유망주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5 두 번째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나노 첨단 소재 개발 공급 기업으로 2023년 2월에 상장을 했는데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받은 새내기주입니다. 현재는 코스닥 시총 70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5 제이오 두 분의 투자 의견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이오도 두 분 모두 고신호 켜주셨는데요. 제이오가 상장 후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의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었죠. 먼저 이창환 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신호 주셨는데요. 2024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사가 이제 CNT 파우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아직은 그 플랜트 엔지니어 쪽의 매출이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가 원래 캐파가 그 CNT 사업부가 캐파가 기존에 한 300톤 정도였는데 연말에 700톤 그 증설을 하면서 1000톤까지 이제 증설을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 1분기에 1000톤 추가하고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2024년도 그 말에 그 각각 1000톤씩 해서 이제 2024년 말까지 3000톤 캐파 확보 예정이라서 보통 이렇게 증설이 되는 구간에서는 주가 잘 안 빠집니다. 보통 이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2025년까지 5000톤 캐파 확장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내년 증설분은 2025년도에 실적이 반영되고 그 5000톤 캐파가 2026년까지 실적이 반영된다 그러면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실적이 지금보다 굉장히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가 주로 하는 게 그 MWCNT라고 해서 그 양극재용 도전제 소재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매출의 거의 99%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음극재용도 지금 테스트의 단계에 있고 아마 중국 업체를 먼저 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 업체 쪽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2026년도 돼야지 아마 음극재 쪽은 그 양산이 될 것 같고 동사의 가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게 그 SWCNT라고 해서 단일벽 그 나노 탄소 튜브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부분에서도 이게 어쨌든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네. 여기는 라인업에 다양화되고 이게 양산이 된다 그러면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보통 증설이 되는 해에는 주가 잘 안 빠진다. 이걸 포인트로 잡고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설 시기에는 뭐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지금 프리미엄 제품까지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성우 이사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이오가 상장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새내기주에 이제 꼬리표가 있잖아요. 수급적으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라고 볼 수 있는 좀 궁금하고 내년의 성장 스토리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미하강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1개월, 3개월 그 이외 기간에 락업을 하지 않고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시장에 적재적소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하강 물량을 많이 받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량이 미하강 물량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도래하는 1년 락업이 2월 16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량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증설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기준으로 한 100만 대 이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바닥을 짚고 가는 영업이익, 여기에 더해져서 신규 증설 같은 경우에 가동이 2024년 말부터 반영되는 단계에서는 업황이 좋아지는 사이클까지 같이 겹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소재와 관련된 종목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2호까지 살펴봤고요. 특집 2024 IPO 유망주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세 번째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협동 로봇 제조업체로 2023년 10월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로봇 시장 확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 후 고공행진으로 시총 7조 원을 돌파했고요. 현재 코스피 시총 50위권에 자리에 있습니다.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두산 로보틱스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분 모두 고 사인을 켜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2023년 10월에 상장을 하면서 하반기에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증폭을 시키기도 했었죠. 이사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로봇의 행보는 좀 위로 직진할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장 업종을 일컬을 때는 보통 연간 기본으로 2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업종을 성장 업종이라 하고, 주도주의 가장 좀 바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로봇 시장은 연간으로 한 7%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20% 이상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도 두산 로보틱스 또한 16만 원의 주가가 넘지 않는 한은 2월에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한 주도주 이 형태 20%를 충족하는 기준과 함께 수급적인 요소도 아직 긍정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수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20% 이상의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MSCI 편입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 주셨는데요. 이창환 부장께서도 고사인 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2024년에 주목해볼 행보, 그리고 차별화된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실지 목표가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목표가는 전고점 한 12만 5천 원 라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12만 4,500원이니까 이거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에코프로 머티랑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2월 달에 그 MSCI 편입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가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8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불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1월 중순과 말경에 주가가 평균 얼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시는 것처럼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데 주로 로봇팔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되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 4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떤 패시브 자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2025년 정도의 흑자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 2025년도에 2,640억에 480억 영업이 컨센서스인데 작년에는 아직 500억 매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성장률로는 높은데 시총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현재 판매 채널을 103개까지 확대를 했는데 올해 연말 목표였는데 조기 확대가 됐고, 그리고 2026년까지 그 219개까지 판매체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성장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실적의 기울기보다 주가 기울기 다소 가파른 건 사실이나 그 패시브 자금의 그 MSCI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셨다가 그 MSCI 편입 확정되고 그리고 편입되는 날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선반영이 주가에 많이 됐기 때문에 MSCI에 편입되는 그날 조금 이익을 실현해 보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빠먹은 게 있는데 그 1월 5일에 그 보혜예수 물량 풀리는 게 있거든요. 3개월 보혜예수 물량이 대략 그 기존 물량 코봇 홀딩스가 44만 주가량 풀리고요. 기간 수요 예측 물량이 230만 주 정도 3.6%에서 대략 4.3% 정도 물량 풀리니까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보지 마시고 그 가지고 계신 분들만 맞춰가지고 물량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5 만나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제이오, 두산 로보틱스를 이을 다음 타자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세포 분석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3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시총 4천억 원대입니다. 코스닥 182권에 위치를 해 있네요.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두 분의 투자 의견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 신호를 켜주셨는데요. 상장 후 주가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연말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목받으면서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창한 부장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고 신호 켜주셨는데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그 정보점 돌파 나오고 그 추세가 그냥 살아 있어서 그 추세 보고 그냥 의견 드렸고요. 뭐 회사 밸류 이런 거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동사가 이제 그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솔루션을 주로 공급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그런 세포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원심 분리기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속도와 정확성을 상당히 개선했다는 건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글로벌 20개 그러니까 20개 제약사 중에서 한 18곳 고객사 보유했다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NIST에서 주도하는 그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동사가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표준화가 채택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기술이 표준화 될 경우에는 아마도 그 실적이 많이 좋을 것이고 동사의 제품들이 그 침투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동사의 매출 구조가 이 그 세포 분석기를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약사 글로벌 빅파마한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2020년부터 금리 인상 구간에 있다 보니까 많이 줄여왔는데 내년부터 뭐 금리 인하 시장에는 뭐 6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FOMC 그 전무도표상으로는 3번 정도 금리 인하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뭐 수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한 것도 이런 그 연구개발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요. 내년 금리 인하 구간을 들어가서 빅파마들의 어떤 연구개발 늘게 되면은 동사의 장비의 채택도 늘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투자 아이디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추세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고점 라인 한 7만 원 정도 라인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1차적으로 6만 원 주셨고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이 돌아서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성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내년 초가 되면 이제 2024년 초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상장한 지 6개월 차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역시나 이제 수급적으로 오버행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 제약사, 세포와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50% 이상 받으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포 치료제 시장과 함께 세포 분석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 미확약 물량 같은 경우가 94%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오버행 부담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19조 원의 시장 타겟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30%의 성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대입을 해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버행 부담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낮은 편이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주셨습니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바로 KNS입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 2023년 12월 IPO 제도 변경 후 첫 따따블 종목으로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을 한 종목이죠.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KNS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4년에 더욱 빛날 기대주 종목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좀 엇갈린 신호가 나왔는데 이창원 부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KNS가 12월에 따따블의 신호탄이 된 종목인데 2차 전지의 업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 이성 이사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2024년에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의 캐펙스 투자가 2023년 하반기 부분이 2024년 상반기 쪽으로 좀 밀렸습니다. 이 부분을 대입해서 우선은 밸류 부담이 있지만은 상승의 여력을 대입을 했고요. 주가가 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저점 부근에 와 있는 주가의 추이를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전류 차단이나 배터리 모듈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한 10% 중반입니다. 내년에 영업 레버리지의 발생 구간이 상반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원 부장께서는 스탑 신호를 처음으로 주셨는데 어떤 점을 조금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2차전 장기주는 좀 더 그 밸류에이션이 좀 엄격한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IPO 할 때 당시에 비교 그룹이 이노메트리랑 그 PNT였는데 그래서 평균 PER을 20배 이상 좀 받아서 상장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370억, 영업이익 67억 정도고 내년 컨센이 지금 그 2024년도 컨센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현재 시가총액 2,400억이라서 뭐 내년도에 정말 많이 그 2024년도 영업이익을 뭐 100억 이렇게 주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비해서 영업이익 POR로도 지금 24배, 아니면은 지금 거의 올해 기준 그 2023년 기준으로도 36배 정도 POR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PNT를 소개드릴 때 12개월 포워드 그 영업이익 그 실적 기준으로 그 포워드 POR로 12배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요, 이렇게 장비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다른 2차 전지 장비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과정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통상 장비주는 PER로 한 15배 정도이고 POR 영업이익 배수로는 10배에서 12배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은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부여하면은 적당히 목표 시점에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0 원터리 배터리가 확대될 경우에는 동사의 그 CDI 원통형 그 전류 차단 장치의 매출이 좀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리고 BMA 자동차 설비 쪽도 엔솔과 SK 온 쪽 1차 벤더라서 분명히 이제 그 배터리 3사의 그 증설 사이클에서 수혜가 되는 건 분명한데 밸류에이션 과다라고 좀 판단해서 저는 공모가가 23,000원이라서 지금 62,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0원도 이게 싸다고 볼 수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어그룹의 퍼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이래서 그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KNS가 내년 실적 성장 추이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목할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실제 기본적인 영업이익 체력은 80억 정도 되는 구조고, 캐펙스 투자 전방이 밀렸다는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한 100억 이상 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감안을 했고, 여기에 증설 부분 같은 경우가 단행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 5 확인을 해봤고 24년에 더욱 빛날 기대주 두 분의 유망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창원 부장께서는 알맥, 유진테크놀로지, 이성의사, 라운텍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자, 이창원 부장의 2024년 더욱 빛날 신규 상장주 알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상장 후에 최고가가 15만 1,700원이었는데 최고가 기록한 후에는 우하향 기조를 지속을 하면서 현재는 4만 원대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이제는 좀 더 빠질 곳이 없다라고 봐야 할지 알맥을 기대주로 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동사가 이제 그 전기차용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그 장비주도 그렇고 소재 부품 업체들이 주가 이제 그 많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알맥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1월 2일이야. 그 새해 첫날 첫 거래일에 6개월짜리 보유해서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풀릴 때 빠지면은 매수 기회로 잡는 타이밍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대략 3개월짜리도 26만 주가 있고 6개월짜리가 11만 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 풀려서 빠지면 매수 타이밍 잡으면 괜찮게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왔고, 어쨌든 50년 업력을 가진 그 알루미늄 소재 부품 기업인데 주로 이제 알루미늄 주조부터 압출, 가공, 조리까지 이런 전체적 일괄 생산체를 구축을 한 상태고, 여기서 통해서 이제 배터리 모듈 케이스라든가 배터리 팩 케이스, 그리고 그 전기차 플랫폼의 그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떤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전체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최근에 어떤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라든가 SK 온을 통해서 폭스바겐과 포르쉐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고객사 많이 늘어나고 수주한 거 늘어난 거에 좀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그 대략 한 2조 정도 수주한 거 갖고 있으니까 뭐 잘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주가 바닥으로 인식하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한 6만 9천 원 정도. 그 올해 그 2024년 추정 영업이익 368억에 영업이익에서 12배 해가지고 적정 시가총액 4,416억이고요. 6만 9천 원 목표가 드리겠고, 매수가는 4만 4천 원 이하, 손절가 3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의 알맥 살펴봤고요. 이성우 이사님의 2024년에 더욱 빛날 신규 상장주 라운텍도 보겠습니다. XR기기 관련주로 상장 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기 출시 지연으로 부침을 반복하다가 2024년 애플 비전 프로 등 기기 출시 예고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운텍을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없던 기기에 출현이 있을 때는 처음에 침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시장 점유율을 올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즉 침투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어갈 때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한 2~3배 정도 반응을 했다가 이제는 실제 판매되는 허들 같은 경우를 넘어서는 구간부터 종목들이 한 5배, 10배 이렇게 주요 기업들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의 케이스를 지금 대입을 해봤을 때 AR, XR 기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침투 초기가 우선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오는 게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 측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레도즈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부분이 유리 기판을 쓰는 게 아니라 실리콘 기판을 통해서 이 렌즈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폰보다는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침투 이후에 시장 확장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엘코스라는 점을 대입을 해서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목할 포인트는 시장의 도입기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선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랬을 때 주가 상승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침투율이 생각보다 낮으면은 주가는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초 같은 경우 우리가 비전 프로의 모멘텀도 존재하다 보니까 모멘텀적인 접근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시장 도입기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라운텍이 2023년 연말에 다시 주목받으면서 만원선을 현재 회복한 상태입니다. 2024년에는 어디쯤에 좀 눈높이를 맞추고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대입을 해서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후에 침투율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확정이 됐을 때 스마트폰 초기 시장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더욱 빛날 신규 상장주 이창원 부장의 알맥 이은 두 번째 종목 유진테크놀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정밀 금형 부품과 소재업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23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상장 후에 좀 소외를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24년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 종목이 앞서 두산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 그런 거 빼고 대부분 첫날, 둘째 날 그 고점 찍고서 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이제 공모가도 이제 하회한 상황인데 주로 그 정밀 2차전에 들어가는 정밀 금형과 그 정밀 기계 부품 이런 걸 하는데 소위 말해서 노칭 장비 합니다. 노칭 장비랑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 노칭 장비에 들어가는 그 이제 금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고 보통 3개월 단위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 유지 보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또 9개월 단위로는 또 장비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체 수요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이 고객사의 캐펙스 투자와 그 확대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있고 지금 그 노칭 장비 쪽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동사는 레이저 루팅을 하지 않고 다 프레스 노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LG 에너솔루션 쪽에는 60% 이상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 쪽에서는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위 업체에 있는 상황이고 네. SK온 쪽으로도 지금 퀄 테스트가 거의 90% 이상 끝난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SK온까지도 고객사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주요 고객사들이 캐펙스가 올라가는데 내년에 SK온이 그 증설을 한 70%까지 지금 올릴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SK온 쪽 고객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그 프레스에서 이제 그 레이저로 노칭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그 DNT 쪽에 그 LG 엔솔이 DNT 장비를 안 쓴다 이런 얘기 좀 있다 보니까 네. 프레스 노치도 여전히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 프레스와 레이저 동력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동사의 수혜가 계속 될 것이고 그래서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이 쉽게 하향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뭐 거래량도 없고 지금 조금 누워 있는 주가인데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12,000원대니까 12,000원 이하 좀 늘렸을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정도인데 15,000원도 이 공모가 밑일 겁니다. 이게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17,000원부터 더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공모가 그 15,000원도 기존 공모가 아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내년 실적 추정치가 없어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87억 정도 예상이 돼서 여기 12배 적용해서 한 1,000억 정도 보고서 이제 목표가 잡은 거니까 이제 추정치 증권사 목표 리포트가 나와서 실적 추정이 된 다음에 뭐 내년도나 내후년도가 있으면은 목표가도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놀로지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2024년에 더욱 빛날 신규 상장주 이성웅 이사의 라운텍에 이은 두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2023년 연말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2024년에 더욱 빛날 수 있는 동력 뭐라고 보실까요? 레벨 3의 자율주행 구형 같은 경우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테슬라는 라이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 기업들은 레이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라이다냐 레이다냐 이 부분보다는 카메라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 부분을 놓고 시장의 침투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라이다 대비해서 20%의 가격 효율성이 있습니다. 오늘 가성비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침투하는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4를 구현할 때 레벨 3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레이더가 사용이 됩니다. 먼 미래의 꿈 같은 일이겠지만은 가깝게 1월에는 CES가 존재를 해요. 그때 핵심 하드가 AI와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포디투닷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레벨 3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모멘텀으로 또 주가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볼까요? 네, 이 또한 실적이 당장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가까운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대, 추세가 깨지는 가격 같은 경우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2024년 더욱 빛날 기대주 베스트5에 이어서 두 분의 신규 상장주 이창원 부장, 알맥 유진테크놀로지, 이성웅 이사 라운텍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더욱 빛날 새내기주들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뜨거웠던 올해 IPO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새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 1월부터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조단위의 기업 가치를 지닌 대어들도 투자자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심의 진행 중인 56개사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코스피 상장 1호 예상기업 APR입니다. APR은 세계적인 뷰티테크 기업으로 현재 뷰티와 패션 브랜드 등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을 하고요.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이 진행됩니다. APR의 이번 상장 추진은 두 번째인데요. 과연 청룡의 해 첫 번째 IPO 기업이 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토스나 야놀자, SSG닷컴 등 많은 기업들이 내년 IPO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야놀자의 경우 미국 증시 입성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는 등 대어들의 상장 채비 소식에 관련주들이 꿈틀했습니다. 벌써부터 2024 IPO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밋과 HB 인베스트먼트, 포스뱅크, 그리고 현대임스와 K웨더까지 총 5개의 기업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인 스튜디오 사밋은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희망 공모가는 14,500원에서 16,500원입니다.
이처럼 APR을 포함해 엔카닷컴, HD 현대마니솔루션 등 조단위 기업들의 상장이 예상되면서 2024년 IPO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특집 2024 IPO 유망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도 조단위 대어부터 중소형 업체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2024 IPO 최종경 흥국증권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IPO 시장에서는 2022년 대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했고요.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한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여급이 부재한 가운데 중소형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2024년의 IPO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2023년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 기업 수가 82개였습니다. 작년에 70개 기업이 상장을 했으니까 뭐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7%가 반등을 한 거죠.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5개 상장을 하고 코스닥이 77개 상장을 했어요. 코스피 5개는 뭐 최저점은 아니지만 역대 저점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네. 재미나게도 코스닥 77개 상장은 은근슬쩍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좀 많이 와서 그렇지 코스닥 시장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모 규모 역시 전체적으로 3.9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16.1조 원에 대비하면 4분의 1 토막 이하로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 초에 LG엔솔 혼자서 13조 원의 공모 규모를 기록했던 거를 감안을 하면은 실제 올해 시장은 작년 3.4조에서 3.9조로 의미 있게 반등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 수익률도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평균 기준으로 올해 30% 가까운 주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17% 대비 확실히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23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신규 상장 기업 수는 많았고 공모 규모는 작았지만 주가 수익률은 반등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청구서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은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2023년 적어도 하반기에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얘기는 다 24년 물량이라는 얘기인데 올해 역대 평균 대비 굉장히 좋은 지금 청구서 접수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IPO 시장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2021년이 역사적 고점, 22년이 저점, 23년 올해 반등하고 이제 24, 25 상승세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4년, 25년에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 수익률 반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2023년 IPO 시장의 하반기에 공모주 가격 제한 폭제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KNS, LS 머티리얼즈, DS 단서까지 따따블 종목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제도 변화가 IPO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세요? 일단 제도 시행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어요. 시장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고요. 고점의 높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하나가 기업 하나의 첫날 수익률이거든요. 네. 초반에는 좀 되게 높기도 하고 넓기도 했는데 네. 점차 좁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다가 11월 중순부터 연말에 가서 이제 좀 그 IPO 시장에 과열 장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위로 펑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에 과열 장세가 나타난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요 가격 제한폭 확대를 시행을 했는데 대만의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신규 상장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도 한번 요거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올해 워낙 신기한 현상이긴 하죠. 하루에 이제 플러스 300%를 그러니까요. 기록하니까요.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 관심들이 높으셨던 건 사실인데 사실 따따블은 잘못된 시장 신호입니다. 하루에 가격이 4배가 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마트를 가셨는데 어제 샀던 물건이 오늘 살려고 하니까 4배가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좋은 마트가 아니죠, 솔직히. 그쵸. 예, 그래서 시장 본래의 기능은 가격 상승이 아닌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게 저는 시장의 본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대만은 4거래일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특이점인데 2023년에 그 IPO 시장에서 돌아보자고 하면은 그 파두 사태도 좀 빼놓고 갈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건인데 2024년에는 기술 특례 상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그리고 이런 기업에 좀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해서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증시에는 솔직히 실적 좋은 기업이 있고 실적 나쁜 기업이 있고 실적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할 때 사실 초과 수익도 생기고 물론 손실도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적 추정치 대비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신규 상장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파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그거보다는 8월 10 며칠에 상장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11월 중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그 제도적인 좀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그 우리 증시에 상장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특례 상장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특례 상장이 2021년에 35개, 2022년에 30개, 올해도 3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중이 전체 코스닥 신규 상장의 45%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45%지 사실 반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 한두 종목의 아쉬운 점 때문에 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2024년 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위축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하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유념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추정손익계산서입니다. 특례 상장 기업은 근과거나 현재의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미래 실적을 걸어놓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 보실 때는 아니 회사가 추정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공시했는데 이 숫자를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추정손익계산서는 숫자를 꼭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요 몇 년간 진짜 수백 개의 기업들을 봤는데 이 추정손익계산서를 유사하게 맞추는 기업은 올해 제이오가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예, 제이오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따라서 이거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특례 상장 기업들을 볼 때 뭐 숫자를 맞추니 못 맞추니 그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추정손익계산서의 근거를 이루는 회사의 발전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 이후에도 회사가 그를 잘 따라가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부분이 특례 상장 기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파도 사태처럼 아쉬운 경우도 있었지만 2023년 IPO 기업 중에 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하시는 기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IPO 중에 내년에 좀 더욱 도약이 되는 기업 혹시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예, 바로 가장 성공한 IPO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두산로보틱스가 제일 좋은 기업이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IPO 시장과 주가 흐름의 관점에서 두산로보틱스를 저는 최고로 꼽고 있죠. 이유는 공모 희망가 대비 상단의 공모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높은 공모가를 받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신규 상장 이래 2배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이는 단기 투자자분들한테 솔직히 4배가 아니라 2배만 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세 번째는 상장 후 10에서 20일까지 초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저희가 포스트 IPO 투자자분들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또 주셨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월 이후부터 반등을 해서 현재는 공모가 대비 4배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확약에 참여한 장기 기간 투자자들도 역시 단기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단기, 발행사, 주관사 모두 긍정적인 기회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년에 도약을 기대하는 기업들은 저는 되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나노팀, 유진테크놀로지, 알맥 등 광범위한 의미의 2차 전지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밀리에서제나 트루엔, 코츠테크놀로지도 좀 주목할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요거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습니다. 예, 따라서
공모 참여하실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포스트 IPO라고 그래서 이미 상장한 기업들을 쫓아붙을 때는 약간 실적 기반의 좀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투자 모두가 다방면에서 웃었다라고 좀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2023년 연말부터 이제 토스라던가 내년에 상장을 예고한 기업들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또 떠들썩하거든요. 24년에 주목할 IPO 기업들 어디 있을까요? 일단 당장 코스피 1번 타자로 이미 증권신고서가 나가 있는 APR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단이 1.5조로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핫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연초부터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청구서 접수 단계에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뭐 조원대 이상의 시가총액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플랜텍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규모 있는 기업뿐이 아니라 당장 1월에 지금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8개에서 지금 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초부터 이렇게 빠르게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024년 연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시장의 예상 단계이긴 하지만 LG CNS라든지 SSG닷컴이라든지 코스모 로보틱스, 스마일게이트, 빕선과 같은 이런 신성장 기업들 역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좀 다채로운 기업들이 앞으로 또 행진을 해 나갈 것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집 2024 IPO 유망주 2024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새내 기주들의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종경 흥국증권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주식시장, 다양한 기대 요소들과 많은 불확실성 변수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숨겨진 기회 요소 잘 찾아가시면서 2024년 다채로운 포트폴리오 완성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는 2024년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모두 부자 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